저번에 커리큘럼 관련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배경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근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원근 투시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이제 원근 투시 관련해서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저희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로 된 바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이제 공존하는 그런 건물들도, 거대한 건물들과 자동차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있으면서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분하게 해주고 읽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런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배경 중에서도 원근 투시법이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원근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요 사진을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요 사진을 따로 준비를 해본 이유는 이게 정말 1.2시법의 가장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거리를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를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빨간 색깔을 한번 써볼까요? 빨간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1.2시 1.2시라고 하면은 왜 1.2시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2시란 1점, 말 그대로 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는 수평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한 도화지 안에, 캔버스라고 할까요? 캔버스 안에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의 점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게 뭐 대칭이든 아니든 요 이미지로만 저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선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일단 셀 수 없을 정도로의 개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인 라인만 몇 개만 일단 잡아 볼게요. 일단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기준점으로 되는 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노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지금 여기랑 이쪽이랑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당연히 캔버스에 지금 잘려 있는 부분이에요. 건물이 여기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건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점을 찍고 여기 여기 조금 휘어진 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감안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 요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요 정도. 근데 다만 사진 작가가 더 거리감과 높이감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건물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보시면은 이 라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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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100% 지금 맞게는 그리진 않았지만 얼추 지금 요 라인이랑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 평행 아주 제대로 들어가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랑 여기.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걸 표시를 제대로 아직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라인도 보시면은 이 라인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각도 안에서도 수많은 안 보이는 수많은 선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밑에는 이제 여기가 건물이라고 했었으면은 여기는 아마 이제 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 라인들 있죠. 이 점이 지금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라인도 명확하게 맞을 것이고, 이 글씨도 여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인트로 했을 때 요 지금 요 위치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도 한 라인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여기 건물 보시면은 이 건물 라인 보이시죠? 연습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별로 맞아 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도 정말 안 보이는 무수한 많은 선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일단 사진으로 저는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조금 더 보시기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방금 전에 저희가 연습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잠가버리고, 여기서 제가 복사를 할 때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고 그대로 당겨 오시면, 떼시면 안 돼요. 그대로 당겨 오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 그 복사가 된 거를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제가 그 단축키나 이런 거 초보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으면 컨트롤하고 U를 눌러보세요. 컨트롤하고 U를 누르면 Hue and Satura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Saturation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색깔로 변합니다. 색깔이 모두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림 그릴 때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페시티를 좀 내려주시고 확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림 그리는데 자물쇠를 눌러주시면 바로 잠깁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움직여도 이런 표시만 생기지 따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채도가 강한 걸 안 쓸게요. 한 요 정도면 되겠죠? 예, 그럼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점이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냐? 여기는 말 그대로 저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는 우측 벽, 여기는 좌측 벽, 여기는 바닥. 바닥으로 저는 표시를 하고, 이거를 보시기 쉽게 이 정도로 하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선 굵기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투시에 대한 것만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박스만 진행할게요. 모양 변형도 없이 모두 다 박스만 진행하고 다음 편에 1.2C를 다시 응용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옆에를 보려고 하니 건물이 끝으로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설마 이렇게 잘라야 될까요? 그러면 건물이 계속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정육면 저희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요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요렇게 잘라주시고 여기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일단 임의적으로 요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상 여기 폭이랑 여기 폭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폭이 훨씬 넓어야 거리감이 더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 같으면은 앞에다가 더 하나를 더 그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간격이 다르면 당연히 요 간격도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절로 가면 갈수록 점점 촘촘해지는 간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건물도 여기 있는 폭이 더 넓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더 넓고 점점 좁아지죠. 그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도 제가 그 건물이나 이런 거 모양 안 바꾼다고 했죠. 아직은 요런 식으로.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리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소실점을 이렇게 하나를 잡고 여기서 계속 파생되는 수많은 선들이 파생이 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안 보이는 수많은 또 선들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안 보이는 선들이 분명히 공존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머지 레이어를 하고 한번 조금 낮춘 다음에 묶어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 정말 많은 선들이 있는데 다만 가까이 있는 거는 더 간격을 멀리 있는 거는 더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것만 조절을 해준 거예요.
여기 수많은 선들 중에서 몇 개는 또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고, 반대로 여기는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일단은 이렇게 놔둬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무수히 많은 선이 있지만 그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격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더 간격이 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 끝으로 이제 모여 들어가는 투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음번으로는 저는 보라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하늘. 이게 실내 공간이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요런 라인이 또 가겠죠. 요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럼 요런 게 가로로 놓여진 약간 파이프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외라고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실외라고 했을 땐 이렇게 되겠죠.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라면 이렇게 그냥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름이 떠다닐 수도 있고, 구름이 떠다닌다면 여기는 더 크게, 여기는 더 작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구조물 안에서도 이제 창문과 뭐 다양한 디테일들이 존재할 것이고, 바닥에도 수많은 자동차들과 자동차선,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표현될 수 있겠죠. 요런 배경이 있음으로써 그 상황이 어떤지 연출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점 투시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고 하면은 1점 투시란 영어로는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라고 하고, 그리고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는 점 하나, 소실점, 여기가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소실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선들이 360도 쭉 파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오브젝트의 크기는 맞춰서 조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선 라인의 두께는 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톤의 변화도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점 투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냥 이런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거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이해되셨길 바라며, 일단 그 1점 포인트 퍼스펙티브 1점 투시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